동화와 동화되는 동화우리. 오늘 또 어김없이 한 편의 동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11월인데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모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든든히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생각나는 간식들이 몇 개 있죠.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찐빵, 어묵처럼 시린 몸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간식들. 추운 날 이런 간식들이 길가에 보이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춥니다. 저번 주에 우길 쪽 거리를 지나다 계란빵이랑 바나나빵을 파는 트럭을 봤어요. 하나씩 사서 양손에 쥐고 오는데 달달한 냄새와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겨울 길거리 간식은 배를 채우는 것도 채우는 거지만 그 따뜻함이 주는 기분 좋은 감정 때문에 더욱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 그 자체보다 그것에서 느꼈던 좋은 감정 때문에 계속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친구들과 자주 갔었던 동네 분식집이라던가 첫 해외여행에서 산 기념품이라던가 저한테는 저희 동네에 있는 한 정자가 그런 곳이에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하교할 때면 항상 거기 앉아 떠들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거든요. 얼마나 신나게 떠들었는지 다들 하늘이 컴컴해지고 나서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냐면서 헤어졌습니다. 아직도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씩 그 정자에 들려요. 그럼 그때의 추억이 방울방울 떠올라 또 한참을 떠들다 헤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시험이 끝나고 한창 과제가 몰아칠 때라 피곤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날도 춥고 피곤해서 움츠러들기 쉬운 요즘, 여러분께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기분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요? 집으로 들어가며 따뜻한 찐빵 하나 사 먹는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기분 좋게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동화를 여러분과 함께 읽게 될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동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눈부신 날 짠하고 나타날 것 같아. 방금 짓궂은 그 표정. 문득 머리 위로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행운을 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에 한 오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계 유지를 위해 날마다 남의 집 일을 도우러 이리저리 바삐 다녔고 오누이만 집에 남아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아이들에게 누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함부로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다른 집 일을 도와 떡을 얻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지런히 고개를 넘는데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얼른 호랑이에게 떡을 하나 주었고 호랑이는 떡을 먹으며 사라집니다. 그런데 고개를 하나 더 넘자 아까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 떡을 하나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머니는 빨리 집에 돌아가기 위해 호랑이가 나타날 때마다 떡을 주었고 결국 떡이 다 떨어져 버리죠. 떡이 다 떨어지자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었어요. 아직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호랑이는 어머니 흉내를 내며 아이들에게 문을 열어달라 부탁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호랑이를 의심하고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의심 끝에 아이들은 결국 문을 열어주게 되고 호랑이는 아이들을 잡아먹으려 하죠. 그때 오누이는 꾀를 내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 말하곤 그대로 도망칩니다. 그들은 호랑이를 피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지만 곧 호랑이도 나무를 오릅니다. 이에 아이들은 하늘에 이렇게 빌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고 아이들은 그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 무사히 호랑이를 피합니다. 그걸 본 호랑이도 하늘에 똑같이 기도하고 또 동아줄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나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고 호랑이는 땅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한편 하늘로 올라간 아이들은 해와 달이 되어 여전히 우리의 낮과 밤을 비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였습니다. 간단하게 햇님 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대사로 유명한 동화입니다. 전 어렸을 때 밤이면 부모님이 카세트 테이프로 전래동화를 몇 편씩 틀어주셔서 그걸 들으면서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 햇님 달님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카세트 테이프란 단어가 정말 낯설어질 정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보면 요즘에는 인터넷에 애니메이션으로 동화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새삼 시간의 흐름을 느끼곤 합니다. 말하고 보니 굉장히 나이 먹은 것처럼 말한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지금은 또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여러 이야기 양상이 합쳐진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동물이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동물담이라는 것이에요. 전래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하면 대표적으로 호랑이랑 토끼가 떠오르죠. 특히 호랑이는 악당이지만 어딘가 어리숙한 느낌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항상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꾀에 속아 넘어가곤 하죠. 덕분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 동화에서도 아이들을 쫓아 나무를 오를 때 아이들이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에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자 그걸 정말로 믿고 손에 참기름을 바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번 방송에서도 잠깐 말했었는데 사람은 무서워하는 대상을 희화화하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상상하곤 하잖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대상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어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자신을 말이죠. 동화 속에서 호랑이가 어리석게 그려지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현실에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대상이라도 이야기는 뭐든지 이야기를 짓는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어떤 것이든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이야기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것의 유래를 담고 있는 유래담이라는 것입니다. 제목부터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듯 이 동화는 해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하고 호랑이가 땅에 떨어지며 그 피가 사탕수수에 묻어 수수태가 빨개졌다는 이야기도 담겨 있죠. 해와 달의 탄생을 그린 이른바 1월 설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띠는 이야기들로 존재합니다. 보통 어떤 대상이 누군가에게 쫓기다 하늘로 도망쳐서 해와 달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해요.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는 모습이 마치 서로를 쫓고 쫓기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앞에서는 이야기가 두려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야기가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생기면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느낌?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니 아예 지워버린 거죠. 덕분에 다양한 신화가 탄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니 이야기는 사람의 모습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창구가 된다고 느껴집니다. 사람이 짓는 이야기, 즐기는 이야기가 사람의 특징,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야기를 짓는다면 사람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에 담고 싶으신가요? 좋고 선한 부분, 강하고 멋있는 부분만 담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이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악하고 또 때로는 거대한 자연에 한없이 약해지는 게 사람이죠. 하지만 덕분에 더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하고 당당한 주인공만 가득 등장하는 이야기는 뻔하고 재미없을 테니까요. 오늘은 한번 내가 이야기를 짓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지을 수 있을지, 어떤 등장인물이 나올 수 있을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하늘에 달이 어두워 놀이터 오른쪽으로 2번 그리고 위로 1번 그래 거기에 있는 너 너무 낯설기만 해 내일 밤 하늘에 달은 밝을까 놀이터 오른쪽으로 2번 그리고 위로 1번
새봄의 안녕하니 나의 달이었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돌아온 방송의 마지막 동화 선택의 시간입니다. 매주 방송이 끝나고 KDBS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동화오리 게시글이 올라가는데요. 매번 많지는 않아도 한두 분씩 꾸준히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언제나 방송국의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이 방송도 2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은 방송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동화 선택의 주제는 내가 헨젤과 그레텔이라면 마녀의 집에서 가져온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였는데요. 한 학우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이분은 보물의 절반은 금은방에 가져가서 팔고 나머지 절반은 노후 자금을 위해 보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하며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보관해두고 싶다고 덧붙여 주셨어요. 보물 사용의 모범 답안 같은 느낌입니다. 끝에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고 적어주셨는데 정말 그렇네요. 동화 속에서 큰 보물이나 돈을 얻는 주인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물을 얻게 된다면 저도 학우님처럼 나중을 위해 아껴놓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조금은 제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고 싶지만요. 평소 못 먹는 비싼 음식을 먹어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사치도 한 번쯤 부려보고 싶은데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쓴다고 어떻게 써야 사치스러운 건지 잘 떠오르지 않네요. 생각나는 사치라곤 요플레 뚜껑 안 먹고 버리기가 달아 저는 그냥 안 쓰고 저금하는 게 제일 나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보내주신 학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20분이란 시간이 수업 때는 정말 길게 느껴지는데 방송하다 보면 정말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시간 저와 이야기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어떤 동화 나라가 또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상으로 동화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지민, 진행의 이혜민이었습니다.